우리가 갖고 있는 D 레치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목표인 플립플랍에 한 발 더 다가서긴 했는데 아직 모자란 게 뭐죠? 바로 업데이트를 이네이블 하이일 때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라이징 엣지에서만 이렇게 되는 라이징 엣지에서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클락 엣지에서 업데이트업을 하다고? 그거를 아직 우리가 설계를 안 했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이네이블 하이 있잖아. 이네이블이 하이일 때 우리가 업데이트 된다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네이블 이쪽에다 그냥 클락만 연결해주면 땡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클락 엣지에서 업데이트 된다는 거,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업데이트 된다는 거는 내가 이네이블이 1일 때 D가 Q로 이렇게 넘어간다며. 그러면 그리고 이네이블 0이면 마지막 값을 계속 홀드하고 있었고 그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클락 넣으면 땡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왜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라이징 엣지에서만 우리가 원하는 플립플랍이라는 오퍼레이션은 뭐냐면요. 레치랑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여기는 D 레치에다가 이네이블에다가 클락을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본 이네이블에다가 여기다가 클락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D가 여러분 이 클락이 하일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D가 Q를 바꿔요. 그쵸? 그러다 요 구간에서 계속 보세요. 그쵸? 그러면 Q가 계속 D를 따라가죠. 그러다가 0 되면 어떻게 돼요? D가 바뀐들 만들 Q를 계속 올드 스테이트 요 밸류로 계속 홀드하고 있다가 다시 클락이 하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Q가 D를 따라가죠. 반영이 되고 또 이렇게 다시 클락이 0 되면 이 값으로 계속 홀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업데이트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홀드를 하고 이게 D 레치 오퍼레이션인데 우리가 필요한 플립플랍은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라이징 엣지에서만 잡는 거예요. 즉 0초 제가 지난 강의에서 0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순간에서만 D가 Q로 딱 반영되고 마는 거예요. 네, 이 순간에서만 D가 0이잖아요. 지금 Q로 딱 반영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얘는 라이징 엣지에서만 Q가 D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라이징 엣지에서만 Q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라이징 엣지가 아니고 라이징 페이즈. 즉 뭐예요? 라이징 페이즈도 아니고 즉 하이 페이즈라고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죠. 하이 페이즈에서 라이징 하는 순간이 아니고 클락이 하이일 때 내내 Q가 D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플립플랍은 뭐예요? 라이징 엣지에서만 딱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만 D가 Q로 반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랑 지금 D 레치에다가 단순히 이네이블에다가 클락 먹이는 거는 다르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체 그러면 먼저 왜 그러면 야 이거 쓰면 안 돼? 왜 굳이 라이징 엣지야? 왜 라이징 엣지에서만 저 딱 그 순간에서만 한 순간에서만 Q가 D로 업데이트 돼야 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한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흔한 뭐예요, 여러분? 시퀀셜 서킷이죠. 시크러스 시퀀셜 서킷이죠. 그래서 우리가 D 레치하고 그냥 레치를 스토리지 엘리먼트, 스테이지 스토리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쫙 써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만약에 제가 이게 플립플랍이 아니고 레치, D 레치라고 해볼게요. 자, D 레치랑 D 플립플랍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클락이 하이일 때 내내 D가 Q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Q가 D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얘는요, 클락이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만 D가 Q로 반영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 플립플랍이랑 D 레치랑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오퍼레이션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만약에 D 레치를 여기다 갖다 써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클락을 계속 이렇게 먹일게요. 이 밑에다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 내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넥스트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값이 Q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게 D 레치라고 하고요. 여러분 D 레치는 이게 뭐예요? 이 값으로 Q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D 레치만 보다가 다시 시퀀셜 로직 오니까 조금 정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정지가 오기 때문에 요거 다시 이걸로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D 레치를 여기다가 쓴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 50가지 파스블 스테이트가 있다면 여기 D 레치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6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D 레치를 실제로 이렇게 리터럴리 이렇게 6개를 딱 배치시켜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는 각각의 비트를 이렇게 D로 넥스트 스테이트로 얘가 넥스트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D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Q가 나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6개의 D 레치가 있어가지고 얘도 6비트, 얘도 6비트일 뿐이지 다름 아닌 D 레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립플랍 아니고 D 레치로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클락이 하이일 때 내내 계속 D가 Q로 계속 반영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에 의해서 D를 결정하죠. 그래서 클락이 하이면은 D가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를 탁 Q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D 레치를 쓰면 안 되는 이유, 즉 라이징 엣지에서만 업데이트 돼야 되는 이유. 자, 그걸 드디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인풋이 지금 30, 타겟, 우리 아까 타겟 예전에 봤던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타겟 브라이트니스. 여기 타겟 브라이트니스가 37L로 제가 만약에 계산이 됐어요. 외부 조도랑, 그다음에 유저 테이스트랑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타겟 브라이트니스가 37로 지금 조정이 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커런트로 지금 되어 있는 커런트 브라이트니스가 36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요 아웃풋 로직으로는 업이 나가겠죠. 업이 나가겠죠. 요 36이랑 여기 들어가 있는 인풋을 비교해서 컴페레이팅 해갖고 요로 업이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인풋이랑 요 커런트 브라이트니스를 잘 비교해가지고 즉 스테이트랑 인풋을 잘 비교해서 업이라는 애를 내보낼 때까지는 유한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0초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세싱하고 회로를 막 이렇게 통과하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업이라고 1이라고 딱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37이랑 36을 보고 나서는 야, 내가 이제 이거 업 1 내보낼 테니까 요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 패스 있잖아요. 너 지금 여태까지 36이었을 때인데 37로 바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7로 바꿔. 이렇게 여기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업이 1 나가고요. 아웃풋 쪽은요. 다운은 0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넥스트 스테이트가 37일 거예요. 지금 현재 36을 저장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업을 내보낼 예정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 넥스트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값을 37이야. 그래서 넥스트 스테이트는 지금 현재 스테이트가 현재 스테이트가 36일 텐데 37로 업데이트 해줘 하고 이 스토리지 엘리먼트로 보낸단 말이에요. 37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은 37을 내보내고요. 아웃풋 로직은 업은 1을 내보내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 상황에서 제가 37 내보내는 게 엄청 빨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로 가는 데도 이 업은 1이라는 걸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37이라는 걸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게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이 아웃풋을 드라이브하는 이 아웃풋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은 바로 37이라고 내보내 버렸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인풋이 들어왔어요. 인풋이 이 시점에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이 이 시점에 결정돼서 37로 나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37로 얘가 바로 업데이트가 되죠. 들어온 순간 37로 얘가 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이 36이 37로 바뀌죠.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보세요. 이 아웃풋 내보내는 로직 있잖아요. 업은 1이라는 아웃풋 로직을 내보내는 회로가 있잖아요. 걔는 뭐랑 뭘 본 거예요? 지금 커런트 브라이트니스 36이랑 타겟 브라이트니스가 37이라는 거 보고 업을 내보내려고 업을 막 계산하고 있었어요. 막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때 막 계산하고 있었는데 얘가 후딱 계산돼 버려서 야, 넥스트 37이야. 그래 37하고 얘가 확 업데이트가 돼 버려요. 그러면 업은 1이라는 애로 내보내려고 여기서 막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37로 업데이트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1이야라고 가고 있었는데 왜? 커런트 브라이트니스가 36인 줄 알고 그래서 37하고 비교했을 때 타겟이 더 높으니까 업은 1로 계산 과정 중에 갑자기 얘가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 커런트랑 타겟이랑 똑같네? 업 1 아니네? 하고 얘가 업은 1로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계산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업은 1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업은 1이 안 되고요. 그냥 36이랑 37이네? 그럼 업 나와야겠네 하고 계산하다가 아니야 37이야! 라고 해서 뭐야 37 똑같네? 그래서 업은 1이 아니고 업은 0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엄청나게 빨리 업데이트돼서 이렇게 다시 와버리면.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이렇게 클락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인풋이 들어왔어요. 일루미넌스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일루미넌스가 살짝 올라가서 타겟 브라이트니스가 37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37을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이 여기 37, 이 순간이 여기 37로 내보내버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넥스트 스테이트 37. 근데 뭐 하기 전에? 업이 1로 되기 직전에. 업이 1로 되기 전에. 그래서 미처 업이 1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이 37로 이 시점에 올라가버렸다면 클락이 하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Q는 원래 36이었는데 37로 금방 업데이트가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업이 1로 미처 올라가기도 전에 여기가 37로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타겟이랑 커런트 브라이트니스랑 똑같으니까 업은 1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업이 0으로 그냥 유지돼버려요. 야, 뭐야 아까 타겟 36이었잖아. 아니 37 이렇게 업데이트 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징 엣지 한순간에만 업데이트를 시키는 플립플랍이라는 딜 엣지가 아닌 딱 라이징 엣지 한순간에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메모리 엘리먼트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일루미너스 들어왔어요. 일루미너스 들어가고 제가 여기서 타겟 오퍼레이션 넥스트 스테이트 37이 여기서 계산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고 여기서 계산이 됐다고 한들 얘가 여기 업데이트가 됩니까? 안 되죠. 계속 여기까지 있다가 언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시점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얘가 36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넥스트 라이징 엣지까지. 그래서 업은 1 있죠. 업은 1이라는 이 아웃풋이 안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만 있으면 이 컨비네이션 로직의 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이 로직 패스 있잖아요. 얘가 클락 피리어드보다 클락 피리어드 내에만 잘 동작할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락이 충분히 길기만 하다면 내가 여기 설계한 컨비네이션 로직 패스보다 클락 딜레이, 클락 피리어드가 훨씬 길기만 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설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스테이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이 넥스트 라이징 엣지에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36으로 계속 꽉 잡고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37과 36을 적절히 비교해서 현재 아웃풋을 결정하는 아웃풋 로직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얘는 렛치면 안 되고 플립플랍이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레벨 트리거드라고 불러요. 여러분, 렛치는 레벨 트리거드라고 불러요. 왜? 레벨이 하이면 계속 D가 Q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플립플랍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 엣지 트리거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엣지 트리거드가 필요한 거다. 이때 계속 D가 Q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만 D가 Q로 반영되는 거. 그래서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도 있고요.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도 있고요. 여러분 듀얼 엣지 트리거드라고 해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랑 둘 다 트리거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내가 클락을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매 3초마다 트리거링 하는 게 우리 목표였으면 이 클락 매 주기가 3초여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듀얼 엣지 트리거드 된 플립플랍 있으면 6초 주기를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엣지마다만 업데이트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D 엣지는 지금 레벨 하이일 때 계속 내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거 말고 딱 엣지인 순간에만 네거티브 혹은 포지티브에서만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포지티브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D는 결국 다시 한번 차이점을 보면요. D랑 클락 이렇게 들어왔을 때요. Q 렛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D가 하이면 죄송합니다. 클락이 하이면요. 클락이 하이면 계속 그냥 D가 Q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여기서는 홀드고 다시 뭐예요? 클락이 하이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구현하려는 거 아니죠. 뭐 해야 돼요? 플립플랍은? 야, 오직 라이징 엣지에서만 D를 Q로 복사하는 거예요. 오직 라이징 엣지에서만 D의 1은 여기 Q가 이렇게 하이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라이징 엣지에서만 여기 Q가 0으로 싹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플립플랍은 D를 라이징 엣지에서만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클락을 이렇게 이네이블 인풋에다가 먹였을 때 D가 Q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클락이 하이일 때는. 자, 근데 과연 플립플랍인 요 오퍼레이션을 구현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좀 생각해 보자는 건데 우리 지금 거의 다 왔잖아. 저 렛치 있으니까 저 렛치 이용해서 플립플랍 라이징 엣지에서만 D를 Q로 복사하는 그 블락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야, D 렛치 그냥 버리지 말고 처음부터 이걸 다시 설계하려고 하지 말고 D 렛치를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 플립플랍 우리가 현재 목표하고 있는 플립플랍 오퍼레이션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보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클락 내내 이렇게 Q가 계속 해벌레 하면서 D를 쫓아가는 게 문제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Q가 D를 계속 쫓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게 아니고 야, D가 클락이 하일 때는 안 바뀌는 D가 있으면 만약에 다시 말해서 클락이 하일 때는 여러분 클락이 하일 때 내내 Q가 업데이트 안 되고 계속 픽스가 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자, 지금 렛치 아웃풋 있잖아요. 저 렛치 아웃풋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저 Q 값이 클락 하일 때 계속 안 바뀌도록 설계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D 렛치를 쓰려면요, 여러분. D 렛치는 클락 하일 때는 어쩔 수 없이 Q가 D를 계속 따라가는 서킷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는 못해요. 클락 하일 때 얘 본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락 하일 때 D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클락 하일 때 이걸 써먹어서 플립플랍을 만들려면 이 본성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얘 본성 자체가 클락 하일 때 계속 D가 Q에 반영되는 게 얘 본성이고 클락 로우일 때는 홀드하는 게 본성인데 그걸 어떻게 해? 우리의 목표 동작은 클락 하일 때 내내 Q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D가 이 값으로 계속 클락이 하일 때 D가 계속 안 바뀌는 D를 먹여주면 똑같지 않아요? 그쵸? D를 먹여주긴 먹여주는데 이 D를 잘 만지작만지작해서 어떤 버전을 만든 거예요? 클락 하일 때 내내 D가 안 바뀌는 클락 하일 때 요 라이징 엣지 이후에는 D가 계속 안 바뀌고 이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D로 계속 유지되다가 다시 펄링 엣지에서만 바뀌고 다시 D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계속 안 바뀌다가 이렇게 되는 D를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새로.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렛치를 쓰긴 쓸 건데 렛치 자체는 이 D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회로예요. 그쵸? 그 본성을 제가 거역할 수는 없다고. 얘 본능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 뭐예요? 거기에 걸리는 인풋을 잘 만들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클락 하인 거 내내 D가 안 바뀌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그널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립플랍 있잖아요. 제가 요 D 렛치 계속 그냥 갖다 쓸 건데요. 뭐냐면 어떤 D를 만드는 거예요? 뉴 D인데요. 뭐야? 클락 하일 때는 계속 프로즌 돼 있는 거예요. 딱 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락 하인 거 내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살짝 이렇게 지금 약간 틀어졌는데 클락 하인 거 내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가 계속 안 바뀌는 겁니다. 네, 클락 하인 거 내내는 D가 안 바뀌다가 클락 로우일 때만 D가 바뀌게 하는 새로운 인풋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로를 잘 설계해가지고 D를 이용해서 D frozen for 클락 하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처리하는 회로를 만들어서 클락 하이인 거 내내 계속 바뀌지 않는 새로운 버전의 D를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잘 받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얘를 여기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 플립플랍 마치 제가 여러분 이게 여기 레치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클락 하이고. 그럼 어때요? 얘가 계속 바뀔 일이 없어요. 바뀔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바뀔 일이 없어요. 왜? 그리고 요 때는요? 요 때는 그냥 이 값을 유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D가 클락 하이인 거 내내 안 바뀌고 딱 프로즌 되어 있는 D를 제가 여기다가 잘 걸어주기만 한다면, 그쵸? 그러면 우리가 플립플랍이라는 걸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레치를 이용해서 플립플랍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근데 어떻게 D를 만지작해서 새로운 버전의 D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자,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의 목표는 뭐다? 클락이 하이일 동안 D가 프로즌 딱 얼려져 있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D를 하이 클락 동안 프리즈 할 수 있을까요? 멈춰!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D 레치 있죠? D 레치는요,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홀드 데이터 할 수 있어요. 언제? 클락이 0일 때 홀드하는 게 D 레치입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그래서 혹은 뭐예요? 이네이블 0. 이네이블이 0일 때 결국 홀드 데이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클락이 하이일 때 홀드를 만드는 거니까, 클락 하이일 때 홀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네이블에다가 클락 하이일 때 이네이블이 0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0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클락 하이일 때 여기가 0이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락 하이일 때만 얘가 0이 되도록 만들려면 다름 아닌 얘 클락을 그냥 인버팅한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클락 프라임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클락 프라임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클락이 하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 되면서 D를 딱 프리즈 해버리죠. 네. 그래서 뭐예요? D를 딱 프리즈 해버려서 D가 클락 하이가 되기 직전에, 즉 클락 프라임이 하이가 되기 직전에, 클락 프라임이 0이 되기 직전에, 이게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클락이 1이 되기 직전, 요 직전 값이 여기 딱 홀드가 돼서 잡혀가지고 D가 딱 클락 하이 동안 프리즈가 돼요. 예, 다름 아닌 이거예요. 요거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클락을 만들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넣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버팅해서 넣으면, 그러면 레치 두 개를 이용해서 플립플랍 구현한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클락이 하이일 때, 자, 이게 여러분 뭐예요? 제가 다름 아닌 앞에서 설명드린 D가 클락 하이 동안 프리즈된 D예요. 그래서 절대 안 움직이는 D예요. 그래서 뭐예요? 클락이 하이일 동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작 보면 어떻게 돼요? 클락 하이면 얘가 0이죠. 그리고 얘가 1입니다. 자, 그래서 클락이 하이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에요. 그래서 얘는 프리즈가 돼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진짜 각자 해보세요. 자, 만약에 클락이 0이에요. 클락 0이면 어떻게 되죠? 클락 0이면 D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클락 0이면 이쪽이 1이니까요. D가 이렇게 Y로 반영이 돼요. 그리고 클락이 0이면 얘는 0이잖아요. 지금 이 구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간 집중해서. 그럼 얘는 딱 막히고 어떻게 돼요? 예전값을 계속 레치해서 내보내고 있죠. 자, 그럼 예전값을 계속 레치해 보내고 있다가, 자,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럼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얘가 0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얘를 프리즈 딱 해버려요. D가 계속 막 들어와서 얘가 계속 이 클락 로우인 거 내내 얘가 계속 이 안에 반영되고 있었죠. 왜냐면 클락 0인 것 동안은 얘 이네이블이 하이니까. 그래서 계속 Y에 반영되고 있다가 라이징 엣지 되는 순간 얘가 틱 멈추고 여기서 이렇게 레치가 딱 돼버려요. 프리즈가 돼버려요.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클락 하이가 되면 얘가 오히려 열리면서 이렇게 트랜스페어런트 되죠. 네, 그래서 요 라이징 엣지 요 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Y가 Q로 계속 넘어가는데 뭐예요? 이 D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라이징 엣지 이후에는 이거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요 블락 레벨로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네이블 1이고 얘가 이네이블 0이잖아요. 그럼 지금 클락이 라이징 엣지 이후에 라이징해서 하이로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얘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여기 끊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D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D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이거 내부에 반영 안 되고 마지막 D, 클락 라이징 엣지 마지막 D로 여기 Y가 정해져서 그 Y가 Q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Q가 이렇게 있다가 D가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D가 이렇게 있다가 요 마지막 순간에 D가 여기에서 잡혀가지고 Y로 결정이 되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 프리즈 되는 거죠. 클락 하이 동안은 절대 얘가 난리를 쳐도 Y가 바뀌잖아요. 왜? 얘가 막히고 클락 하이가 되면은 얘가 0 되니까 이렇게 내보내고 레칭해 주니까. 그쵸? 그리고 얘는 클락 하이 동안 어떻게 돼요? 이 Y 값이 내내 Q로 나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좀 각자 해보세요. D 플립플랍이 실제로 라이징 엣지에서만 D를 채가는지 여러분이 클락 하이로 이렇게 넣어가면서 한번 오퍼레이션을 구현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두 개랑 여러분 요거 합쳐서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플립플랍도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거 계속 매번 그릴 겁니까? 렛지 두 개? 아니죠? 그래서 얘 앞에 있는 부분을 마스터 렛지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부분을 슬레이브 렛지라고 부를 텐데 이걸 전체적으로 심볼화해서 또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생긴 게 바로 플립플랍이고 D 플립플랍이고 여기 여러분 요 세모 있죠? 렛지랑 다른 점이 저거예요. 요게 뭐예요? 엣지 트리거드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 포지티브 트리거드 말고 네거티브 클락 트리거드도 있었죠. 네거티브 엣지에서만 우리가 데이터를 잡아서 넘기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렇게 설계하면 되죠. 무슨 차이 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심볼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달아가지고 얘가 로우 내려가는 순간에 D가 Q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엣지에서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요거는요 3개의 SR 렛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플립플랍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 구현한 D가 라이징 엣지에서만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만 D가 Q로 넘어가는 플립플랍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건데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이 회로를 주어졌을 때 과연 라이징 엣지, 펄링 엣지에서 D가 실제로 라이징 엣지입니다. 라이징 엣지에서만 D가 Q로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홀드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셋업 타임이랑 홀드 타임이랑 개념이 있는데 플립플랍에서 플립플랍은 결국은 뭐냐면 아이디얼하게는요 여러분 플립플랍은 뭐예요? 라이징 엣지에서만 D를 Q로 넘겨요. 그렇죠? 라이징 엣지에서만 D를 Q로 넘기고 라이징 엣지가 아닌 다른 구간에서는요 다른 시간에서는 요 순간 이외의 다른 시간에서는 Q가 계속 올드 스테이트를 계속 홀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이건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이 라이징 엣지 근처에서 제가 이렇게 딱 바꿔도 마음을 이 순간에 딱 바꿨어요. 변심했어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0을 잡아야지 1을 잡으면 안 되죠. 그쵸? 진짜 클로즈 해갖고 클락 시점에 뭐 할까 하다가 아 그래 0이다 0 하고 이렇게 진짜 클락에 가깝게 바뀌었어요. 예. 아니면 뭐예요? 제가 이러다가 거의 0이다가 클락 들어오자마자 발로 1로 변심했어요. 그래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작하면 D가? 그럼 플립플랍은 Q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야 물론 굉장히 가깝게 변심했지만 어때요? 엄연히 말하면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값은 0이기 때문에 Q는 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야 클락 라이징 엣지가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0인지 1인지 헷갈리지 않고 야 네가 물론 클락 라이징 엣지 이후에 클락 라이징 엣지 진짜 바로 바뀌자마자 바로 1로 변심했지만 아이디어하게 내가 딱 엄밀하게는 너 0이잖아. 클락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0이잖아 해서 얘도 Q로 0으로 바꿔야 돼요. 1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아이디어하게는 이렇지만 회로의 한계상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극도로 가깝게 변하는 거 금지. 그렇게 변하면 내가 플립플랍이 제대로 동작 못해. 회로의 한계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게 그러면 얼마나 금지되는데 그걸 시간으로 알려줘야죠. 그쵸? 얼마나 금지되는데 대체 그 정도가 얼만데 그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려줘야 우리가 플립플랍을 제대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바로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당연히 D가 살짝 꺼볼까요? 네, D가 1이면 클락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D가 1이니까 Q가 처음에 이니셜리 0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죠. 왜? 클락 라이징 엣지의 순간에 D가 1이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Q가 1로 반영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극히 가까운 곳에서 얘가 변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클락이 이거 못 봐요. 야, 너 이런 이상한 짓을? 그럼 얘가 Q가 진짜 이럴 때는 잘 동작하다가 제가 점점 가까이 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Q가 이렇게 가다가 0으로 나 미안해 이거 봤어. 플립플랍이 이걸 잘못하고 참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셋업 타임 개념이에요. 야, 너 미리 와서 셋업 좀 하고 있어. 클락님 도착하시기 전에 D 너 말이야. 최소한 이 시점까지는 네가 셋업하고 있어야 내가 제대로 된 인풋을 볼 수 있어 하는 게 바로 셋업 타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대로 동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후에는 얘가 Q가 올라가다가 말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래서 셋업 타임이 3초면요. 그게 바로 셋업 타임인데요. 3초면 3초 이전에는 와서 D가 제대로 된 값을 세틀다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홀드 타임 개념도 있는데요. 홀드 타임 개념은 뭐냐면요. 보세요. 야, 이러면요 여러분 당연히 뭐예요? 라이징 엣지에서 D가 하이니까 Q가 하이로 올라가는 거 맞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거를 미안한데 클락 라이징 엣지 이후에 바로 바꿔버리면 얘가 잘못하면 이 0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야, 너 정상 동작하려면 미안한데 라이징 엣지 이후에도 조금은 유지하고 있어. 클락님 떠날 시간 동안 조금 유지는 하고 있어. 매너 지켜. 그 소리예요. 그래서 네가 너무 빨리 바뀌어버리면 클락이 불쾌해서 이 0을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어때요? 서킷의 제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킷이 그렇게 막 아이디어하게 동작하고 빠르게 동작할 수 없기 때문에 D가 Q에 반영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만약에 홀드 타임이 5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클락 라이징 엣지 이후에 D가 5초는 잘 동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안 바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초 이하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홀드 타임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 반드시 제대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는 D 플립플랍만 배웠잖아요. 여러분 D 플립플랍은 다름 아닌 뭐예요? 자, 요 D가 바로 그냥 넥스트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D가 1이면 Q도 1로 바뀌는 거고,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D가 0이면 Q도 0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D가 그 D 자체가 뭐예요? D 자체가 넥스트 스테이트 오브 Q를 결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Q는 뭐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D 값이 0이면 0으로 업데이트 되고, D 값이 1이면 1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쵸? 라이징 엣지에서 D 값을 Q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오묘한 플립플랍들도 있어요. 자, 뭐냐면요. 첫 번째는 JK 플립플랍이라는 건데, 플립플랍이 네 가지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뭐야? 현재 커런트 스테이트 Q를 홀드하는 거. 그건 여러분 플립플랍의 기본 요소 아니야? 그리고 뭐야? 1로 무조건 셋업하는 거, 0으로 셋업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Q를 그냥 뒤집는 거. 컴플리먼트 Q로 바꾸는 거. 현재 스테이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뒤집는 거. 요 네 가지 오퍼레이션을 좀 구현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오퍼레이션 구현하려면 비트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는 있어야겠죠? 자,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쵸? 여러분 D 플립플랍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D 플립플랍은 뭐예요? 0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1로 업데이트하는 거, 요거 두 개를 구현하는 거고, 홀드는 할 수 있잖아요. 홀드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클락이 0일 때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 뭐냐면 클락이 하이, 라이징 엣지에서도 그냥 홀드하거나, 현재 스테이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스테이트를 홀드하거나, 아니면 Q를 Q 프라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무조건 1로 바꾸거나 무조건 0으로 바꾸거나,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이 네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릅니다. 그럼 네 가지 오퍼레이션을 구현하려면 비트가 총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인풋을 통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J, K 두 개의 비트를 이용해서요. 두 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플립플랍 네 가지 모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 돼요.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네 가지 오퍼레이션 구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00, 01, 10, 11이 있으니까 이 네 개를 각각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죠. 근데 직관적으로 어떠냐면 이걸 홀드로 하고 싶고 이거를 컴플리먼트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닌가? 저만 그런가? 예, 이건 뭐 본인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얘를 0으로 하고 얘를 1로 업데이트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이 JK 플립플랍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표를 제대로 된 걸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그때 만약에 JK가 00이면 현재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거고, JK가 11이면 현재 스테이트가 1이면 0으로 바꾸는 거고, 0이면 1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01이면 무조건 0으로 보는 거고, 보지도 않고, 10이면 무조건 현재 스테이트가 뭐든 상관없이 1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외계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냥 일단 받아들이세요. 훨씬 더 큰 시스템에서 플립플랍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동작을 하는 플립플랍이 있으면 참 좋겠어 해서 만든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D 플립플랍 이용해서 여전히 우린 D 플립플랍 있으니까 D 플립플랍이 뭔데요? 라이징 엣지에서 D로 업데이트하는 플립플랍이죠. 그래서 D 플립플랍 이용해서 JK 플립플랍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QT는요, 여러분 다름 아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D는 지금 현재 D 플립플랍에서는 이 QT가 있고 QT 플러스 1이라는 이 심볼 처음 보시는데 이 QT 플러스 1이 뭐예요? 결국 D잖아요. 그쵸? QT 플러스 1이라는 건 뭐예요? 넥스트 라이징 엣지에서 Q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름 아닌 D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 D가 뭐예요? 진짜 넥스트 스테이트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JK 플립플랍에서는 JK 플립플랍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되도록 만들려면 QT 플러스 1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식을 써야 맞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식을 우리가 JK 플립플랍의 J랑 K를 이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넥스트 스테이트 D 플립플랍은 QT 플러스 1이 다름 아닌 여기 D가 그냥 바로 QT 플러스 1인데 JK 플립플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QT 플러스 1이 이 네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름 아닌 D 플립플랍에서는요, 여러분 이 표를 똑같이 그리면요. QT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가 0이면 0인 거고 D가 1이면 1이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 QT 플러스 1, JK 플립플랍은 이런 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JK가 0, 0이면요.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식을 바로 쓰실 수 있죠. QT 플러스 1, Q예요, Q. 그래서 제가 QT를 그냥 Q라고 쓸게요. 그 다음 JK가 0, 1이면요. 0, 1이면 0이에요. 그 다음 JK가 1, 0이면요. 그러면 1이에요. 그쵸? 그리고 JK가 1, 1이면요. 그러면 Q 프라임이죠.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을 D는 이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정리하자는 거죠. 이거 없애고. 얘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JK 프라임 있잖아요. JK 프라임 있으니까 J랑 요 K 프라임을 잘 보고 여기는 K 프라임이랑 좀 합치려고 제가 요 1을 Q 더하기 Q 프라임으로 쓸게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리덕션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K 프라임 Q로 묶이죠. K 프라임 Q 있잖아요. K 프라임 Q로 묶이고 J 플러스 J 프라임 되니까 얘가 오히려 1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뭐랑 뭘 쓴 거예요? 얘랑 요 부분을 요 두 개를 여기 합쳐서 쓴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 뭐가 남아요?
뒤에는 J, K 프라임, Q 프라임이랑 J, K, Q 프라임 남죠. 그래서 뭐예요? 얘는 또 뭐가 공통이에요? 이게 공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씩 써주시면 K 프라임 Q랑 그 다음에 J, Q 프라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리덕션 했습니다. 두 텀으로 리덕션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얘를 잘 집중해서 보세요. 자, 요 순간에는 제가 QT 플러스 1이 D잖아요. D 플립 플랍까지 오면 제가 요거까지 만든 거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제가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JK 플립 플랍이 되는 거예요. D 플립 플랍 이용하면은 다름 아닌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JK가 들어갈 거잖아요. 결국 JK가 들어갈 건데 JK가 들어간다는 게 뭔 말이야? J랑 K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00, 01, 10, 11에 따라서 이 Q를 업데이트 할 건데 여기다가 이식을 만들도록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넥스트 스테이트가 JK 플립플랍의 넥스트 스테이트는 얘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럼 이 넥스트 스테이트인 이 식이 이게 넥스트 스테이트인데 이 식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로직을 잘 짜서 컴비네이션 로직 잘 짜서. 여러분 이건 1도 아니죠? J랑 Q 프라임이랑 얘가 Q 프라임 T잖아. 어떻게 해요? 서로 엔드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얍. 그다음 K 프라임이랑 K 프라임은 요거 인버팅 한번 해야 되죠. K 프라임이랑 Q를 이렇게 인버팅해서 엔드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엔드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클락에다 넣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클락에다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오어를 해줘야겠죠. 오어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이거네요. 그쵸? 그럼 이게 다름 아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자 J랑 K랑 Q랑 Q 프라임을 이용해서 계산된 이 식이 넥스트 스테이트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D 플립 플랍은 뭣도 모르고 그냥 얘로 무조건 넥스트 스테이트로 업데이트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JK 플립 플랍 구현하면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여러분 이걸 계속 그대로 갖다 쓸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심벌화해서 갖다 쓰시고 여러분 이 뭉탱이로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얘가 11이면 현재 Q가 뭐든 상관없이 뒤집어지는 거야. Q 프라임으로. 얘가 00이면 현재 Q가 뭐든 상관없이 그 Q를 유지하는구나. 네. 10이면 01이면 각각 0이라고 0과 1로 업데이트가 되는구나. 요거를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JK 플립플랍의 JK는 뭘 것 같아요? 왜 J랑 K 썼어요? 네. 뭐 하려고? 자기 이름 알리려고. 이런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JK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별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플립플랍 또 다른 플립플랍의 예시는 T 플립플랍 이것도 많이 쓰이는데요. T 플립플랍의 T는 뭘 말하는 거냐면 토글이에요. 그래서 토글 플립플랍인데요. 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D 플립플랍은 뭐였어요? D 플립플랍은 D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T는요. 얘는요. 토글은요 뭐냐면요. 토글 하거나 아니면 현재 스테이트 유지하거나 두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빛이 필요할까요? 하거나 그러니까 토글 한다는 건 뭐예요? Q를 Q 프라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Q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오퍼레이션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JK처럼 두 개의 빛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빛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요. D 플립플랍은 뭐였어요? QT 플러스 1이 그냥 D였죠. 근데 T 플립플랍은 어떻게 될까요? QT 플러스 1이 자 뭐예요? 여기다 여러분 식 쓰실 수 있어요? 0 곱하기 Q 더하기 1 곱하기 QT Q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날라가고 그냥 Q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왜 안 돼? 왜 안 돼? 여기 T 이렇게 쓰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A, B 프라임, A 프라임 B 요거 두 개 더한 거 뭐죠? 여러분 A 익스클루시브 오하죠. 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뭐예요? T랑 Q를 서로 익스클루시브 오화 해갖고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D 플립플랍을 있으면 어떻게 만들면 돼요? DQ 있으면은 클락. 자, DQ 플립플랍 이용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T 플립플랍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Q랑 외부에서 들어가는 T랑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오화해서 넣어주면 요게 넥스트 스테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자 바로 T 플립플랍을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피컬리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JK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우리가 T 플립플랍 만들 수 있네? 당연하죠. 여러분 T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J랑 K랑 전부 다 1인 거니까 얘는 뭐였어요? JK 플립플랍에서는 앞에서 찾아보시면 Q를 Q 프라임 T로 업데이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토글하는 거 맞죠? T가 0이면요. JK가 둘 다 0이었죠. JK가 둘 다 0이면 뭐였어요? 홀드였으니까. 즉 토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Q가 Q 프라임이 아니고 그냥 Q로 유지되는 거니까 T 플립플랍은 JK 플립플랍 이용해서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D 플립플랍에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심벌화해서 이렇게 T라고 써주면 T 플립플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봤던 식 있잖아요. D 플립플랍은 뭐? 예를 들면 QT 플러스 1은 D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JK 플립플랍은 뭐? JQ 프라임 K 프라임 Q 이렇게 쓰는 거. 그렇죠? T 플립플랍은 뭐? T
exclusive와 q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요게 다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불리는 이퀘이션이냐면 다름 아닌 뭡니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불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플립플랍에서 기억 안 해놓으시더라도 표에서 여러분 이거를 당연히 유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D 플립플랍에 D 자리에다가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였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D 플립플랍 배웠고요. D 플립플랍 이용해서 JK 플립플랍이랑 T 플립플랍을 각각 만드는 거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다. 그리고 각각의 오퍼레이션은 왜 우리의 목적이 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목적에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D 플립플랍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 결국은 우리가 플립플랍 기본 플립플랍 배운 거 플립플랍 설계한 거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게 뭐예요? 싱크로너스 시퀀셜 서킷이 뭐고 왜 필요한지 설명했었죠. 그리고 이 싱크로너스가 뭔지 시퀀셜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걔네들을 구현할 때 있어서 우리가 컨비네이셔널 로직 외에도 메모리 엘리먼트라는 게 필요했는데 메모리 엘리먼트 중에서도 레치 말고 플립플랍이 필요했다. 즉 라이징 엣지에서만 업데이트한 그 서킷이 필요했고 레치를 우리가 설계하는 방법, 라이트, 홀드, 리드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라이트, 홀드, 리드 오퍼레이션만 가능한 레치를 라이징 엣지에서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립플랍이라는 걸 설계했는데 과연 이 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D를 프로즌 하는 어떤 D를 새로 만들었고 그 프로즌된 D만 라이징 엣지에서 넘어가도록 만들었었죠. 자, 그 다음 플립플랍에서의 셋업타임, 홀드타임 개념이 뭐였는지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D 플립플랍 외에도 우리가 JK 플립플랍이랑 T 플립플랍 그리고 여러분이 JK 플립플랍이랑 T 플립플랍 외에도 또 다른 플립플랍을 제가 이런 오퍼레이션 넥스트 스테이트가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플립플랍 만들어봐라. 그럼 D 플립플랍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는 거 충분히 구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일단 해서 플립플랍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결국은 우리가 컨비네이셔널 로직 외에도 싱크로너스 시퀀셜 로직을 위해서는요 메모리 엘리먼트가 필요한 거고 그 메모리 엘리먼트가 엣지에서만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플립플랍을 설계를 해봤어요. 자,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어떤 오퍼레이션 주어졌을 때 설계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동작하도록 회로를 만들어봐 하는 과정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과정으로 여러분이 일단 플립플랍까지 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할까요? 결국 우리가 이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과정을 싱크로너스 시퀀셜 서킷이 제대로 그걸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싱크로너스 시퀀셜 로직에 제대로 된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 같은 좀 더 활용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플립플랍 배우셨고요. 그걸 이용한 싱크로너스 시퀀셜 로직 제대로 된 서킷들, 조금 더 활용된 서킷들 다음 강의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